안녕하세요. 와탭랩스 데브옵스 팀의 송재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와탭이 알려주는 모니터링 기초 입문자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진행해야 되는지를 입문자를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행하시는 게 순서에 맞겠습니다. 모니터링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대상이 IT 서비스라면 장애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IT 서비스 요소를 관찰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모니터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그러면 장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 불안정한 서비스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될까요? 그래서 장애를 관리하고 싶다면은 장애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안정성 또는 안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이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리 기준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PU 사용량 또는 파일 시스템 사용량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리소스가 일정 임계치 이상을 사용하면 이건 장애 상황에 근접했다 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잘못된 장애의 기준, 장애의 정의가 잘못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장애의 기준과 안정성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평균 응답 시간이 10초를 초과한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 응답하는 시간이 10초를 초과했을 때는 장애다 라고 정의를 하시거나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정상적인 응답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장애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의 기준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장애라고 기준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은 장애 기준 다음으로 세워야 되는 기준이 안정성의 정의인데요. 어떠한 서비스라도 1년 내내 올바르게 오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정의할 때는 사용자 요청에 몇 초 이내로 정상 응답하는 비율이 특정 기간 동안 몇 % 이상 되어야 한다. 이를 안정성 정의 목표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고 관리하는 게 안정성 관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장애와 장애 현상과 장애 원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애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의 정의는 사용자 요청에 서비스가 정상 응답하지 못하는 현상을 장애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장애의 현상은 리소스 관점의 병목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자 요청에 서비스가 정상 응답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장애 현상이고요. 그럼 장애를 유발한 현상은 무엇이냐? CPU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또는 프로세스가 다운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 원인을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CPU 사용량이 급증했다. 그러면 CPU 사용량 급증은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 CPU 사용량 급증을 유발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 원인이고요. 대표적으로 CPU 사용량이 급증했다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직상의 오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지시를 자주 수행하면서 CPU 사용량이 급증했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다운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프로세스가 다운된 현상 자체는 장애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프로세스 다운을 유발했냐? 이것이 바로 장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시작하실 때 과연 장애도 있고 장애 현상도 있고 원인도 있는데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되냐? 셋 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지표는 각각의 요소별로 다른 지표를 사용하고 있죠, 보통. 장애를 인지할 수 있는 지표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서 앱덱스 지표도 있고 TPS, 초당 처리되는 건수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TPS 지표도 있을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응답 시간 지표들도 있겠습니다. 그럼 장애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리소스 관점으로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CPU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메모리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각종 리소스 자원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특정 서비스 포트가 내려가진 않았는지, 프로세스가 잘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장애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현상을 인지했다면은 이 현상이 왜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은 장애 원인 추적을 위한 정보가 되겠죠. 뭐 로그도 있을 거고 디테일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리소스 정보도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수행 시점을 기록한 스택 트레이스 정보들도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장애 상황인지 아닌지를 인지해야 되는 현상적인 지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장애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을 거고, 추후에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들도 있고, 굉장히 지표들이 많죠. 그리고 이 많은 지표들 가지고 쳐다봐야 되는데, 장애는 당장 지금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고, 내가 자고 있는 새벽에 장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휴일 없이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 행위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도구가 하는데 사람은 무슨 행위를 해야 될까요? 모니터링을 도구에게 맡기는 그 행위를 사람이 진행하게 되고요. 도구를 잘 설정해서 이상 요소를 인지하면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설정하는 것도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서 분석하고 조치하는 행위를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모니터링은 도구에게 맡기고 도구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개선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플로우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단계는 내 서비스의 목표 수준을 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범용적으로 쓰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라면은 사용자 요청에 3초 이내로 정상 응답하는 비율이 한 달에 99.5% 이상 되어야 한다가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한 달로 시간을 환산하면은 이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 서비스를 클릭했을 때 3초 이내로 정상응답해야 된다. 이 목표 첫 번째. 그리고 이 비율이 한 달에 99.5% 이상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용자 요청에 간헐적으로 응답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 동안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건 심각한 장애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범용 기준으로는 1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3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요청에 임계 시간 이하 동안 정상 응답할 것. 두 번째, 정상 응답하는 비율이 한 달에 몇 % 이상일 것.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용자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시간이 최장 얼마를 넘지 않을 것. 이 3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달에 3시간 40분 정도면은 여유가 있는 수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돌발 상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잠든
서비스 운영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장애가 났을 때 얼마 만에 이를 복구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인프라 문제일 수도 있고 통신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준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면 사실 한 달에 3시간 40분의 수치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99.5%하고 99.95%의 가용성을 보이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99.95%인 경우에는 한 달에 약 20분 정도의 다운타임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99.95%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다중화 그리고 페일오버가 가장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요. 야간에 문제를 인지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SMB, 스몰 비즈니스에서 서비스 개발이나 운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목표치를 99.95로 잡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시고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99.95%로 첫 단계 내 서비스의 목표 수준을 정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을 더 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 나면은 이런 것도 넣을까 이런 것도 넣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비스 목표를 정의할 때는 기준은 최대한 단순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이외에 더 추가하는 건 나중에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된 시점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그리고 인력 한계에 기반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고 최대한 단순하게 목표 수준을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운영에서는 SLO, SL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SLO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비티라고 내 서비스의 목표 수준을 정의한다. 영어로 하면 SLO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SLO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자 요청에 몇 초 내로 응답했는지도 측정을 해야 되고 이 비율까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SLI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니터링 툴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을 활용해서 SLO와 SLI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을 정했다면 그 두 번째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데 과연 내 서비스의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를 판단하셔야겠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쿼리가 느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 유입 패턴 자체가 특정 시간대만 몰리는 경우라서 응답시간 지연이 발생하더라 라는 식의 패턴이 있을 거고요.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밤에 서비스가 내려갔더니 내가 눈 뜰 때까지는 볼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라는 것들이 목표 수준 달성의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 수준 방해 요소를 찾아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걷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도구를 썼을 때라면은 발생한 알람에 대한 기록도 있을 거고요. 트랜잭션들을 다 수집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해 요소를 개선하는 건 그 3단계가 되겠죠. 3단계는 방해 요소의 원인을 개선하는 게 3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고 서버 리소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원을 재분배하고 인지한 걸림돌들을 개선하는 게 방해 요소 원인 개선이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 개선 단계에서는 현상과 원인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장애의 현상 그리고 장애의 정의 초기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장애의 정의와 장애의 현상과 장애의 원인을 구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애의 기준에 맞는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장애 현상 무엇입니까? CPU 사용량이 높았습니다. 여기까지 장애의
현상입니다. 현상을 가지고 이 현상을 개선해야지라고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CPU 사용량이 높은 현상을 발견했으면은 어떤 프로세스에서 무슨 요인으로 CPU 사용량이 높아졌다까지 나와야 명확하게 원인을 추정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프로세스가 다운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프로세스가 다운됐다면은 프로세스가 다운된 것은 그냥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프로세스가 다운되었는지를 추적하고 내역을 확인해서 수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모니터링을 안 쓰는 사례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IT 담당 부서가 있을 거고 IT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IT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는 IT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IT 담당자가 출근하자마자 다른 부서에게 전화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이 안 돼요 라는 문의를 접수받고 IT 서비스들을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프로세스가 하나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프로세스를 살리고 서비스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되네 라고 인지한 다음에 문의한 부서에 조치되었다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죠.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언제 다시 서비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초기에는 어느 서비스나 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IT 담당자가 슬픈 사례들을 많이 겪으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니즈가 생겼겠죠. 그리고 여러 도구들을 조합해서 많은 시간 투자해서 힘들게 모니터링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어느 서버에 어떤 프로세스가 다운되었다면은 담당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고요. 사용자나 다른 부서에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조치를 해서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분석까지 진행을 해서 의심되는 부분을 조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석이 잘 안 되거나 분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이건 담당자의 역량에 조금 달려있기도 하고요. 담당자의 성향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어떤 서버에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쉽게 인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세스의 내부 로직 어느 부분이 문제를 일으켰다까지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별도로 없고 업무 개발자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면은 이 로직이 의심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서비스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까라고 물음표는 있는 상태에서 추정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추정하는 부분을 개선을 했는데 다시 이 이슈가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거의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정확한 원인 식별이 안 되는 경우라면은 이건 절반은 제 경험입니다. 절반은 제 경험에서 왔고요. 정확한 식별이 안 되는 경우는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현상이 CPU 사용량이 높은 게 장애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되는 로직까지 분석되지 않았다. 또는 문제되는 로직을 분석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처리를 한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서버 증설, 리소스 증설로 귀결이 됩니다. 리소스 증설로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동일한 문제가 언제든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느릴 때도 마찬가지로 리소스 부족으로 문제를 귀결시키고 증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세스가 자꾸 죽는 상황에서 세부 원인 분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걸 관리의 부재로 보고 야간에 IT 담당자를 당직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흔한 사례였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배치잡을 실행했더니 업무 서비스가 느려진다. 그랬더니 그러면 밤에 남아서 담당자가 실행해.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사례죠. 새로 보완 모듈에서 오류가 난다. 그러면 변경을 통제해 버립니다. 배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해. 또는 배포를 일요일 밤 12시에 해. 라는 식으로 굉장히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되죠.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또는 정상적으로 정확한 원인 식별이 됐다 그러면은 이 현상을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만 계속 개선해 나가면은 IT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목표치를 가지고 관리를 할 때 굳이 저희 서비스가 아니라도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오픈소스를 조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중에 잘 나와 있는 상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비스 또는 오픈소스의 조합보다 와탭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적용 자체가 간단합니다. 와탭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단순하게 저희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에이전트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명령어 몇 줄이면 되고요. 이 적용을 오픈소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물론 오픈소스는 좋은 제품, 좋은 툴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조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효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별로 없는 작은 회사라면은 IT 담당자들은 각자 이제 맡고 계신 운영 업무나 개발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개발해야 될 분량이 이만큼 있는데 이건 이거고 모니터링은 또 모니터링이지 해서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다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가뜩이나 요즘 개발자분들은 몸값이 비싸고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이 비용으로는 메인 비즈니스 개발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툴은 간단하게 적용해서 사용하는 입장으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회사 차원에서는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허들은 알람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모니터링을 적용한다면은 내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알람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걸어야 되는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람을 너무 민감하게 걸었더니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고 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장애를 놓쳤어요. 라는 식의 조율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알람을 기본값으로 맞춰놨습니다. 알람을 수신하는 과정 자체도 매우 심플한데요. 그냥 버튼을 켜주시면은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사용하고 계신 메신저와 간단하게 연동한다면은 쓰고 있는 메신저 그대로 알람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연동하고 SMTP를 연동하고 메신저와 연동하는 과정도 자체적으로 구현한다 그러면 시간이 꽤 드는 작업입니다. 임계치를 각각 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지만 연동하는 그 행위 자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적용하고 알람까지 그냥 버튼으로 선택하시면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라면 멘토분도 계실 거고 연륜이 오래된 선배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회사가 작고 각각의 맡고 있는 업무가 많다고 하면은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라면은
분석에 큰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번 처음부터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장애 모니터링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탭이 가장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T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장애가 생겼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문제가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다운됐는데 세부 내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워크어라운드로 무엇을 해야 돼? 그럼 일단 서버를 증설하고 담당자가 남아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며칠을 두고 또는 몇 달을 두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툴에서는 분석을 위한 정보들이 다 수집되어서 웬만한 이슈들은 다 분석 가능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용자의 역량이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쭉 보시다가 해석이 좀 어렵다, 아니면은 내가 유추한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주저 말고 저희 서비스에 라이브 채트로 문의를 주시면은 똑같이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점이나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은 언제든지 라이브 챗 버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건 기술의 깊이를 떠나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분이라도 내부에서 내 문제를 찾아볼 때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밖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드리면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저희 서비스로 얼마나 쉽게 진행되는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탭으로 모니터링을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저희 와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와탭 IO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계정이 없으면은 간단하게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처음으로 로그인한 상태라면은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서버 모니터링을 예를 들어 선택을 한 다음에 적당한 이름을 정해주시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서버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에이전트를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오게 되죠.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이때부터 바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또는 사용 과정 중에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우측 상단에 이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상담원을 연결하면은 저희 내부에 있는 여러 인력들이 라이브 챗으로 바로 응대를 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언제든 모든 화면에서 사용하는 과정 중에 궁금한 점은 문의를 주실 수 있고요. 화면을 넘겨서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서버 모니터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 서비스의 목표 수준을 정의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식별해서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서비스를 쳐다보면서 문제가 되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사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노멀합니다. 80% 정도의 CPU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80% CPU가 문제가 된다 또는 의심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최근에 CPU 사용량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죠. 이 정보를 다시 돋보기로 펼치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CPU 사용량이 높구나까지 추정 가능합니다. 이 트렌드는 최근 30분 또는 최근 일주일 사이의 트렌드를 펼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준점을 정하고 문제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개선하는 것이 운영의 또는 모니터링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여러 지표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 앱덱스를 가지고 저희는 현재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몇 점이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100점, 떨어졌을 때는 99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앱덱스를 그대로 환산한 것이 처음에 PPT 장표로 설명드렸던 내 목표 서비스가 몇 퍼센트, 99.5% 또는 99.95%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이렇게 진행하고 데이터를 들여다 보시다가 이상하다, 궁금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라이브 챗으로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초기에 활용하실 부분은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는데 화면을 계속 띄워놓고 하염없이 이 화면만 쳐다보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고 계신 지표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꼭 나중에라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지표들이 있으면은 여러 기능을 통해서 알람을 설정해 두시고 내가 굳이 이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알람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궁금한 점은 라이브 챗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고 저희 문서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 페이지에서 카테고리로 보시거나 또는 검색을 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처음에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도입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와탭에서는 이 문제를 얼마만큼 쉽게 풀어주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와탭랩스 데브옵스 팀의 송재진이었습니다.